자, 유병부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구독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학 끝나고 아마 병충해가 조금 많이 생기고 있나 본데. 수학할 때 뭐 세게 쏘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세기가 이 시기에도 되나요? 네, 이 시기에도 5월달에 내벌레에서 입 뒷면을 잘 보시고 수학 들어가야 됩니다. 수학할 때 좀 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질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블루베리 세 손 끝에 혹파리가 보입니다. 네. 예방법이 있나요? 예방법은 뭐 일단 살충제 치는 거죠. 치는데 혹파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새순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또 그 혹파리가 번성하는 시기랑 그 다음에 블루베리의 성장이 잠깐 멈추는 시기에서, 그러니까 팁번이라고 그러죠. 새순이 이렇게 까맣게 조금씩 타는 현상이. 예, 그 질문이었어요. 네네. 사진도 그 네네. 사진이 왔었거든요. 그게 팁번이냐 혹파리냐를 이렇게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거기 새순 그 끝 한쪽의 아랫부분, 신초 야들야들한 부분에 자세히 보면 네. 이렇게 벌레 같은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혹파리고, 그게 아니면 팁번 현상인데, 그래도 수확 전에 방제를 미리 해주시는 게,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안심하고 좀 뭐 수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성장에도 그렇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무슨 현상이라 하셨더죠? 팁번 현상. 팁번. 네, 블랙 팁번. 이렇게. 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가요? 성장이 블루베리 1차 성장이 마무리되고 2차 성장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는 타이밍이 있는데, 네네. 그 시기 때 그 신초 끝이 새순이 그 부분이 조금 까맣게 탑니다. 네네. 그거를 팁번 현상. 그러면 블랙 혹파리랑 구별이 가는 게 이제 입을 열어보면 벌레가 있냐 없냐 이 차인가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작아서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시니까, 제 기준에서는 수확 전에 5월 초중순 정도에 그 블루베리의 열매에 왁스증이 생겨서 뽀얗게 이렇게 과분이 앉기 전에 네네. 그때 방제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세기 방제도 하고, 그 다음에 진딧물, 뭐 이 동네 말로 비리라 그러죠. 네네. 진딧물 방제도 하고 혹파리 방제도 하고, 다양한 벌레를 이렇게 미리 해놓는 게 수확 끝나고 나면 지쳐서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네네. 그리고 계속 비가 오니까 방제하기도 쉽지 않고, 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이제 흰색 과분이 생기기 전에 네네. 방제를 하는 게 제일 좋은가요? 그렇죠. 네. 그 시기가 지나면 잔류농약이 검출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교수님한테 그때 들었었는데, 이게 잎 하나 혹파리 같은 거 뭐 너무 잎 하나 까매지는 거 이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아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노지는 크게 뭐 신경 안 쓰셔야 되는데, 하우스 재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벌레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쐐기고요. 네네. 쐐기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니까 수확하시는 분들, 인부들이 이렇게 따가워서 작업을 못 한다든지, 심한 경우는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또 실려가신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쐐기는 방제를 좀 철저히 하려고 하고 저는 있고. 쐐기 한번 쏘여봤는데 네. 죽겠던데요. 너무 쐐기. 아프던데. 쐐기는 그 입 뒷면에 수십 마리가 예. 걔네들이 다 쏘기 때문에 한번 스쳐 지나가면 어마어마하게 따갑고 아프죠. 예방법이 있나요? 뭐 살충제죠. 살충제도 아무 살충제나 쓸 수 없지 않나요? 살충제나 그러니까 농약을 쓰시기 전에는 네. 근처 농약방이나 보통 농협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텐데, 농협 자재마트에서 구매를 하실 텐데, 그때 꼭 그 PLS 기준에 맞게, 네네. 그러니까 블루베리에 등록된 약재를 사셔가지고. 무농약이면 무농약 이제 살충제를 친환경 그렇죠. 살충제가 따로 있네요. 네네네. 근데 친환경 살충제는 가격은 비싸고 효과는 좀 떨어져서. 가격은 비싸고 네. 효과는 떨어지는. 떨어지죠. 그래서 친환경사가 힘들죠. 힘든데, 일반 관행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PLS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그 살충제나 살균제를 사셔서 방제를 해주시는 게 나무가 건강하게, 그리고 오히려 열매도 더 자룡력 검사가 안전하면서도 식품 안전성도 지키면서 사람이나 나무를 좀 더 안전하게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생긴 뒤에도 마찬가지로 네. 똑같이 방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유기농일 때는 어차피 살충제를 아예 못 쓰잖아요. 유기농일 때는 페로몬 트랩이라든지, 네. 혹은 또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공시되어 있는 그 자재를 쓰셔서 방제를 하시는 기준에 게.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생기기 전에 네네. 미리 예방 차원에서 네네. 이제 뭐 생겨 있는지 안 생겨 있는지 모를 때 예방 차원에서 그냥 쳐도 괜찮은 거네요. 그렇죠. 미리 방제를 예방 차원에서 방제를 해주시는 게 네. 뭐
다 태워놓고 나서 초가상간 다 태워놔서 뭐 한다 외양간 소 있고 외양간 고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될까 미리 방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방제를 예찰하시려면 딸기하우스 농가들은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데 노란색 끈끈이를 네. 달아서 어떤 벌레들이 다니는지 어떤 충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미리 개체수가 증가하면 방제를 한다거나 그러면 밭에 어디에 몇 개를 붙여 놓으면 그렇죠. 어떤 게 붙겠네요. 분명히. 네네 그렇죠. 그러면 생긴 뒤에는 뭐 당연히 방제를 네. 해줘야 되는 네, 거고. 그 전에 조금 개체수가 보인다 그러면 네. 방제를 미리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5, 6월에 애벌레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네네. 쐐기벌레가 이제 주로 장마철 조금 지나면 나오는 걸로 9월달에 굉장히 번성을 하고요. 9월에 그리고 6월달에 수확할 때도 네. 이렇게 번성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영상이 있었을 건데 그 쐐기 알집 터뜨리고 네네. 막 했던 영상이 네네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전쟁하면서 그 알집을 다 제거를 해주시되 네. 뭐 또 빼먹는 게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미리 수확 전에 5월 중순 이전에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동계철에 보면 뭐 석회 유형 합제라든지 아니면 살충제 처리를 해서 그 자벌레가 꽃 눈을 파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겨울 동안가 아니죠. 지금부터 수확이 끝난 지금부터 열심히 나무를 가꾸고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을에 비료도 주고 가을 전전까지 하고 겨울 전전까지 해서 결실을 보기 전에 꽃눈을 튼실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꽃눈을 이렇게 가열을 하는 자벌레를 또 동계 방제를 해주시는 게 수확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렇고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하나는 쐐기벌레고요. 하나는 노린재. 노린재 같은 경우는 열매에 이렇게 침을 콕 찍어가지고 흡집을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멀쩡한데 네네. 열매 그 미세한 그 침으로 수분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열매가 쉽게 물러지고 그 부분이 물러지고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린재 같은 경우는 노린재 트랩을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방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군뱅이. 군뱅이. 네, 군뱅이. 풍뎅이의 애벌레가 군뱅이거든요. 네네. 아마 이 시기 때부터 풍뎅이들이 그 짝짓기를 하면서 두 마리가 붙어서 날아다니면서 농장에 많이 왔다 갔다 할 건데 네네. 제일 좋기로는 풍뎅이를 페로몬 트랩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시라 그러면 토양 살충제 네네. 처리를 하셔서 토양 안에 있는 군뱅이를 죽여주시는 게 그것도 인증받은 게 다 있네요. 친환경 인증 받은 거는 있긴 한데 그렇게 썩 효과가 좋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친환경 인증을 받으셔서 무농약이나 유기농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풍뎅이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시라면 관행 재배하시는 분들은 토양 살충제를 통해서 군뱅이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군뱅이는 어떤 피해가 있나요? 군뱅이. 군뱅이는 특히 백 재배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미치는데요. 백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뿌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아, 군뱅이가. 네네. 그래서 군뱅이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심한 경우 백 하나에 뭐 엄지손톱만한 군뱅이가 10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나올 정도로 안에서 굉장히 번식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살충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쐐기벌레는 뭐 사람 인체에 피해 주는 거 말고 그리고 뭐 예. 튼실한 건강한 잎을 뒤를 다 갉아먹으니까 아, 갉아먹고. 그리고 나무 생육에 저하할 거고 그러니까 노린재는 열매에 피해를 주고 열매에 피해를 혹파리는 그러면 오히려 제일 피해가 적네요. 혹파리도 그 새순 생장점을 계속 위해를 가하니까 나무 생육에 피해를 주는데 노지에서는 또 크게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고 한데 그거를 그게 아까 얘기했던 블랙킵 현상이랑 혹파리 피해를 잘 구분을 하셔서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 다른 거보다는 혹파리가 그래도 조금 피해가 덜한 편이네요.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전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혹파리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혹파리나 쐐기벌레, 뭐 네. 노린재 이런 벌레들을 네네. 뭐 병충해를 처음부터 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없죠.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약을 안 쳐도 된다라고 흔히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른 과수, 다른 원예작물에 있는 병, 충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수확 시기가 생육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 사람이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 뿐이지, 네, 다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1년 내내 보면 다 있습니다. 뭐 요즘에 뭐 선녀벌레, 미국 선녀벌레. 네.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굉장히 성행했던 갈색날개 매미충, 네네. 응애, 종채 온갖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생육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 방제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농장은 그러면 1년에 방제를 몇 번 정도 하나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큰 피해 없이 수확이 끝났죠? 제가 다 둘러보지 못해서 예. 큰 피해 없이 새 피해도 그렇고 충피해도 없고,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특히 장마철에 살균 처리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충 같은 경우도 살충 처리를 해야지 쐐기라든지 그다음에 군뱅이라든지 다양한 벌레에 대한 여러 위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올해는 안 했지만 네. 이제 수확이 끝났으니까 뭐 쐐기라든지 뭐든 방제 처리를 네, 한번 네. 하실 거네요? 방제를 해야죠. 1년에 한 번 정도 하세요 보통? 원래 계획대로 하면 1년에 3-4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네. 유통까지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 게을러서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해주면 좋죠.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 묘목이 이렇게 포트가 바닥에 닿아 있는데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과습 현상으로 이렇게 뭐 단저병, 역병 같은 경우도 굉장히 번성을 하면서 잎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수인성 전염병, 과습 플러스 수인성 전염병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좀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열심히 방제를 해야죠.